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스입니다. 오늘 시그널에서 만납시다에서는 아주 미녀시죠. 대구의 미녀 그리고 대구의 미녀이자 평생 제자 과정에 지금 계신 박가영 아르케익 대표님입니다. 자신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행운의 여신 박가영입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쌀로 만든 플라워 케이크랑 다양한 디저트들 만들고 있고요.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그런 쌀 디저트를 교육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일반인 분들이 쌀을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서 쌀 디저트 진흥원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엄청 몸은 하는데 엄청 많은 일을 하느라고 바쁘시겠어요? 네. 그냥 케이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박가영님은 작품을 만드세요. 예술 작품을. 이 뒤에도 예술 작품을 갖고 오셨는데 이거 들기도 막 불안불안해. 네, 조심스러워서. 이게 루돌프랑 요 위에 꽂은 이것만 빼고 이 촛불 켤 수 있는 건가요? 네, 초예요. 이 초랑 이 루돌프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십니다. 다 쌀로 만든.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한 작품인데 이 왜 꼭 쌀로 만드는지 한번 그 철학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너무 쌀에 대해서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서 사실 어디서부터 얘기 드려야 될지 일단은 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좀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남부럽지 않게 가난하게 살았었거든요. 정말 네, 진짜 대학교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누가 믿겠어요? 딱 봐도 아주 귀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은 상상도 못할 지금도 못 믿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랑 제 동생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네,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벌이가 좋지 못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안동에 되게 유지의 아들이셨는데 외할아버지 아버지시죠? 저희 그럼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의 재산을 모두 나라에 네, 쓰시고 그 당시 사상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북으로 넘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오른팔 같은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진짜 24시간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성실업이라고 하시던데 다니던 회사가 그런데 다니셨는데도 계속 감시하고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니까 사업을 하셨어요. 과자 공장도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천성이 다 착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사람을 잘 믿어가지고 돈 관련된 거를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들고 나르고 들고 나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엄마도 어려운 환경이라 가지고 시집을 좀 일찍 가셨어요. 20대 초반에 일찍 가셔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또 경제력이 또 좋지 못한 그런 아버지랑 만나가지고 또 사업 실패하시고 이혼하고 빚도 생기고 그렇게 이제 가난이 어떻게 보면 대물림 됐던 거죠. 그랬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시면 제가 올해 30이거든요. 30인데 어떻게 이른 나이에 뭐 월 2천, 3천 그렇게 케이크 가게로 돈을 벌까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그 성공만 보면 되게 빨리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이에 비해서. 근데 사실 저는 15살 때부터 이제 철이 좀 들기 시작할 나이잖아요. 세상 물정 좀 알기 시작할 때부터 철이 보통 안 들죠. 일단 절대 30대도 안 드는 자도 많고 근데 너무 힘들었고 맞아요. 집안 환경이 어려우니까 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찍 고민을 했어요. 사실 30살에 성공을 하기 시작했지만 15살 때부터 고민을 했으면 15년을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만큼 내공이 있는 거고 어린 나이지만 적은 나이지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생존의 문제였고 사실 어떻게 하면 좀 그렇지만 엄마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혼자서 살아남기란 쉽지가 않은 시대였잖아요. 제가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이야 여성 사업가들도 많고 뭐 지식 창업도 많고 주부들이 쉽게 창업하고 이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어머니 혼자셨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계셨기 때문에 아, 엄마 혼자는 절대 힘들겠다. 내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좀 15살 때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일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책도 좀 읽고 고민을 하면서 저만의 기준이 생겼었어요. 뭐 사실 한 번에 생긴 건 아니고 1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꾸준히 고민을 했었죠. 하면서 일단은 재밌어야 된다. 인생을 희생하면서 살고 싶진 않았어요.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지만 즐겁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일해야겠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좀 질문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면. 거시적으로 바라보기도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재능을 나누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일이고 그게 돈을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야겠다. 남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서로 기대어 사는 게 사회이지 않을까? 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일도 하고 싶었어요. 그게 3가지 기준이 있었던 거죠.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잘 깨달을 수 있었는지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삶이 주어졌잖아요. 약간 하드한 게임을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게임이 세팅되어 있고 힘든 게임을 줬으니까 만약에 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요건 능력치로 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대학을 갈 생각도 없었어요. 항상 왜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을 왜 가야 되는데 그 친구들 보니까 그냥 가야 된대요. 그냥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요리를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음식을 엄청 잘하셨고 제가 뭔가 만드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좀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면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 대학을 가야 하는가? 질문을 던졌죠. 근데 그때 10년 전이면은 막 파스타 이런 거 유행하고 막 이렇게 내 이름은 김삼순 이런 거 유행하면서 셰프 붐이 막 일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알아주는 조리학과에 나와도 유학 갔다 오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셰프가 존중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 갈 필요가 없네. 유학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대학을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돈도 없는데 그 대학 등록금도 사실 좀 부담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저는 좀 생각하면 바로 해야 된다는 게 좀 있었어가지고 그때 고3 때 결정을 내렸어요. 고2 때까지는 고민만 하다가 결정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랑 엄마가 재산은 물려주지 못했어도 제가 아직까지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냥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진짜 저한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믿고 응원해 주시는 그래서 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 공부를 이렇게 못하진 않았거든요. 근데도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네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3 때 결정을 하고 야자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야자를 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러면 또 약간의 안정지향주의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안정지향주의적인. 그래서 바로 또 뛰어들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리 앞서서 좀 땡겨서 봤다고 해야 되나? 요리사를 간접 체험이라도 해보고 대학을 안 갈지를 선택을 하자.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한번 일해볼까? 고3 때. 그래서 이제 알바 천국에 막 찾아가지고 지원서를 썼어요. 써가지고 써놓고 선생님한테 10년 계획을 짜가지고 딱 드렸어요. 이런 루트로 돈 벌어서 해외 유학 갈 거고 이렇게 셰프로 성장할 거니까 저한테 야자는 필요 없어요. 대학 안 가고 싶다고 야자 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게 또 잘 맞았나 봐요. 선생님도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 뭐 네가 하고 싶다는 거 한번 해봐라. 나 같아도 응원할 것 같아요. 10년째 계획을 갖고 오는 그 아이한테 당연히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열정이 막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생님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봤어요. 그 매니저님이 고등학생은 안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저 고등학생인지 모르셨나 봐요. 근데 제가 또 최면했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본능적으로 최면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막 진짜 이글이글 막 저 정말 잘할 수 있고요. 집도 가깝고요 하면서 정말 배우고 싶고 난 꿈이 있으니까 정말 너무 여기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제 그때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도 해보고 레스토랑에서 일해보고 나서 수능 칠 때가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쯤에 알바를 해봤어요. 경험해보고 진짜 최종 결단을 내리자. 근데 일을 해보니까 재밌긴 했어요. 물론 주방에서 일은 못했는데 진짜 새벽 2시까지 마감하고서 셰프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꿈이 있고요. 여성 셰프의 위상을 좀 높여주는 그런 셰프가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셰프님이 귀엽지만 안쓰러우셨나 봐요. 계속 저를 설득하셨어요. 나도 힐튼 호텔 1세대로 성공해서 대구까지 왔다. 근데 사람이 다 그 나이대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나중에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선생님도 수능 칠 때 접수할 때 되니까 좀 회유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지켜보시다가. 왜냐하면 제가 원서까지 안 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배수의 진을 쳐야 된다. 그냥 수능 안 치고 그냥 뛰어들어야 내가 진짜 몰입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설득 당했어요. 네. 일단은 수능 치고 나서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수능을 치고 나서 12월 달에 셰프님이 개인 레스토랑을 오픈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셨나 봐요. 주방에서 일 못 해보고 홀에서만 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셨나 봐요. 오픈했는데 너 와서 한번 일해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생각과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추진력은 강한데 꼼꼼하지 못했었거든요. 프랑스 레스토랑이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고 썼던 거 제자리에 둬야 되고 근데 19살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막 쏟고 흘리고 하면 야 너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셰프님이 대학 가서 다른 선택지들 더 경험하고 그때도 정말 하고 싶으면 내가 좋은 자리 꽂아줄게 하시더라고요. 또 운 좋게 그 대구 경북대학교 국립대를 붙었어요. 그것도 식품영양학과로 식품 외식 쪽으로 붙어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인생을 바꿔준 책이 첫 번째 그거였어요. 만났던 게 있는데 얕고 넓은 지식 최 사장님 네, 그 책을 읽었는데 학교에서는 자본주의 구조를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눈을 뜬 거예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회사원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고. 네, 빚도 집에 있는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어머니도 마침 제가 고등학생 때 암에 걸리셨어요. 네, 그래 암에 걸리셔서 뭐 지금은 완치되셨지만 무게가 더 크니까 그러면 나는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20살 때 세웠던 것 같아요. 네, 세우고서 근데 요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뭐 할까 이제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셰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목표가 없어지니까 좀 방황하게 됐고 대학교 가서 일단은 졸업장 따자. 난 지금 돈 주고 졸업장 사러 왔으니까 일단은 열심히 하자 해서 학교 집 알바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되게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던 시기잖아요. 친구들은 다 취업 준비하고 스펙 쌓고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어디 갈 건데 너는 뭐 준비해? 라고 하는데 저는 회사 갈 생각은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라서 되게 좀 진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었던 거를 뭐 어떻게 빨리 극복한 건가요? 아니면은 좀 오래 방황을 했던 건가요? 고민이 길어서 방황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때가 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했을 때 노력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방황하면서 제 일주일에 하루씩 진짜 매일 소주 먹고 진짜 일주일에 7일 소주 먹고 진짜 이제 밥 먹을 때 술 생각나니까 미쳤나 보다 하고 멈출 때 어떻게 멈추게 됐냐면 철학과 이해라는 수업을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했어요. 학교 수업을? 네. 방향을 찾고 싶어서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 뭐 삶에 대한 대답보다는 지금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때 왔어요. 교수님이 이제 다큐멘터리 한 개 보고 독후감을 좀 내라 했는데 그게 쌀과 미래 투쟁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쌀과 미래의 투쟁. 네. 그걸 보는데 주 내용은 그거였어요. 쌀이 너무 좋은 식물이고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먹고 있어서 굉장히 지켜야 되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밀에 밀려서. 그리고 세계 토지들도 어떻게 보면 밀은 재생이 안 돼요. 토지가. 자랐던 데서 또 이동해서 심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자연을 파괴하는 네, 열대우림도 좀 개간해서 해야 되고 그런 걸 보는데 왠지 모를 막 그냥 뜨거워졌어요. 네, 그냥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지? 내가 식품을 하는 사람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혹시 내가 나중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쌀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뭔가 모를 끌어오르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해에 제가 이거 만드는 일을 만난 거예요. 이모가 너 손재주 되게 좋은데 요새 아는 그 동생이 요런 걸 한다 대구에서 케이크 만들고 하는데 너 배워봐라 이렇게 보여줬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분석을 해봤죠. 저는 일에 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앙금 플라워 만드는 일인데 7년 됐거든요, 제가 지금. 근데 7년 전에는 시장에서 이걸 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수제로 만드는 거라서 단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원재료 비용보다는 가공 비용이 더 커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하면 전문가로서 내 몸값 계속 올릴 수 있겠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배워봤거든요. 알바했던 돈 이제 모아가지고 배웠는데 진짜 학교 끝나고 새벽 2시까지 이걸 해도 재밌는 거예요. 미친 듯이 진짜 그때 진짜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미쳤나? 밥을 안 먹어도 이거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몰입할 게 생기니까 술도 끊고 방향도 생겼고 그리고 그때 방향을 못 찾았을 때 몸의 질병이 마음에서 온다고 하는 걸 심해성 증상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때 왼쪽 눈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자가 면역 질환 장애가 있어가지고 까만자에 막 구내염처럼 염증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런 게 막 생겼어가지고 실명 위기까지 있었는데 해야 될 걸 딱 찾고 나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네, 이거 못 고친다 그랬거든요. 고쳤어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지금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걸 무의식적으로 하고서 좀 치유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비염도 매우 심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일에 심취해서 미친 듯이 하면서 대부분이 다 완화되고 다 사라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이렇게 새벽까지 계속 배우고 이렇게 만들고 하셨는데 몇 살 때부터 딱 이렇게 내가 사업이라는 걸 했다. 그때가 몇 살이죠? 그 당시에 좀 최면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스스로도 일에 정말 최면이 돼 있었고 그리고 연달아서 다 일어났어요. 그 철학 수업 듣고 이 일을 만나고 그게 23살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네, 바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회사 갈 생각이 없었는데 찾았다 내 직업 이거다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 빚 있지, 네, 돈도 없고 뭐 그땐 당시에는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제가 알바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사장 될 거니까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해보자. 그러면 보이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 진짜 열심히 해서 사실 손님들한테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다 좋게 보고 네. 사장 아니냐고. 네, 맞아요. 아가씨가 혹시 사장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 있는 분들도 그중에 한 분이 연락처를 받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가 카페를 오픈하는데 혹시 매니저로 일해줄 수 없겠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나 그 공간에서 이제 이걸 할 수 있게끔 나중에 얘기를 해봐야겠다. 있겠냐 그런 부분도. 그거는 미리 안 물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한 번에 빌드업을 해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일을 했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분도 좀 사업보다는 다른 투자로 하셔서 돈을 번 사람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매출이 잘 안 나니까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사모님 돈으로 하는 거여서 월세를 사모님 드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월세가 잘 안 나오니까 사장님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고 이런 걸 만드는데 이 공간에서 혹시 제가 월세 드릴 테니까 낮에만 좀 쓰면 안 되겠냐고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안에서 샵인샵으로 처음 창업을 시작했죠. 24살. 그럼 바로 그때부터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사업이.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사실 월세 내고 남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 케이크 판매만으로는 한 8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투잡을 했던 거죠. 카페 일하고 저녁에 또 거기서 또 와인 이런 거 판매하고 했었거든요. 일하면서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때 사실 이 업계에서 잘 되고 있는 선생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나는 재능이 없나? 저 사람들은 분명히 타고나게 잘했을 것 같다. 다 디자인을 전공했고 자꾸 비교를 하고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아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일단 열심히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서울에서도 나한테 배우러 올 수 있게끔 그냥 만들게. 그냥 10년 한다고 생각하자. 이 일을. 네, 그냥 단기간 1년, 2년 바라보니까 힘이 안 나더라고요. 몇 배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네, 어차피 이 일 10년 할 거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페이스대로 최선만 다하고 쌓아 나가보자 해서 이제 계속 고객님들한테도 진짜 열심히 소통하고 케이크 디자인도 정말 꾸준하게 치열하게 그냥 거의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일상이 없었어요. 자기 전까지 일. 네, 그러다 보니까 2년 차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나도 그 예전에 20대 때 몇 년 동안에 그냥 도서관에 틀어박히거나 아예 단절된 삶을 살아서 그냥 책만 봤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 유행가들을 몰라. 몇 년 동안의 유행가가 아예 모르는, 이건 왜 모르냐고. 맞아. 사람들이. 그때 그런 게 있죠, 좀. 네, 맞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앞만 보고 사니까 요번에 연예인 누구누구 뭐 했대 주변에서 알려주면 아 그래? 엄마가 누구누구 뭐 했대 그러면 아 그래? 이렇게 좀 주변에서 잘하는 거 말고는 다 챙겨줘야 되는 좀 그런 거는 있는데 성공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셔서 된 거고 2년 차가 됐을 때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네, 2년차 때부터는 매출이 올랐어요, 계속.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힘든 거 얘기 못하고 왜냐하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힘들까 봐. 네, 그리고 할머니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얘 주변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책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 케이스에 적용해서 계속 실전으로 활용해보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책대로 하면 돈이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거의 뭐랄까 공략집 뭐 약간 이런 해설서? 사람들 인생 해설서 같은 느낌? 그래서 재미를 들여가지고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했고 거의 그냥 5, 6년 차 때까지도 계속 무조건 책이랑 강의, 지식을 보고 그대로 실전에 적용하고 내 걸로 쌓고 그 다음에 더 발전시키고 이러니까 매출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어요. 뭐 책을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강의도 많이 들었나요? 그냥 뭐 사실 기술적인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뭐 사실 사업을 할 때 제일 업에 관련된 거. 그쵸. 그 저희 업계에서 뭔가 새로 나왔다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하는 거는 배우는데 돈을 진짜 안 아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친구들이 오죽하면 친구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친구를 안 만나고 정말 일만 했었기 때문에 돈을 생활해야 되는 거, 빚 갚는 거 쓰는 거 빼고는 다 배우는 데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거 만드는 기술 한 번만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똑같은 기술을 이 사람한테도 배워보고 이 사람한테도 배워보고 이 사람한테도 배워봤어요. 각자의 장점들. 네, 맞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기 일을 바라보고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할까? 그게 좀 궁금해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좀 배우기도 했었고 마케팅 강의에 돈을 제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왜냐하면 사실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맛있는 것도 중요하고 예쁜 것도 중요하고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는 방법을 모르면 숨은 제아의 고수 숨어 있게 되니까 세상 밖에 나가야 된다.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그런 걸 좀 강의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책 한 개 본 거를 좀 말씀드리면 리부트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김미경님 리부트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 딱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내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미 그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멘탈을 어느 정도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때?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온라인 시장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네, 리부트에서. 그 전까지는 정말 공방사장이었어요. 그냥 혼자서 대구에서 뭐 만들고 있고. 잘 만들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러면 바로 실천해보자. 온라인 클래스 런칭해보자. 그래서 바로 클래스 101 바로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101 다음에는 이제 개인 온라인 클래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 걸 해야겠다. 나랑 비슷한 시기에 런칭했을 것 같은데 거의.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2020년 나도 제가 조금 4월 달, 뒤에 했을 4월 거예요. 달, 5월 달. 예. 네. 이제 개인 온라인 홈페이지를 런칭하고 거기서 영상 판매로 월 3,000씩 벌게 됐어요. 네, 월 2,000, 3,000 이렇게 1,000단위가 훨씬 넘어가게 된 거는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는 걸 결정하고 나서부터. 너무나 멋지고 뭐 자랑스러운 제 스스로 이제 멋진 제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볼 때도 이렇게 반짝반짝했는데 지금은 정말 더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그 눈빛에서 그 살아있음 그리고 어떤 확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더 그런데 영상으로도 어느 정도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소비도 줄고 근데 더 꼭 필요한 거고 우리가 자급자족 더 해야 되고 앞으로도 미래 후손을 위해서도 필요한 건데 그런 어떤 사명을 느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쌀을 주제로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게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고 주식이 쌀인데 이 쌀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값싼 수입쌀을 사 먹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농부들이 쌀 농사를 짓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그 코로나 사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다른 곡물 수출국들이 나중에 저희가 쌀을 생산하지 못하게 됐을 때 쌀을 수출을 안 해버리면 저희는 그걸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겠다는 걸 7년 전에 이제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사실 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다면 정말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쌀을 많이 드시도록 만드는 게 제 임무가 아닐까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좀 이걸 알리고 싶어서 쌀지어트 진흥원이라는 카페를 만들고 또 같이 이 뜻에 동참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일반인분들한테 쌀에 대한 지식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공방들을 카페에 입점시켜가지고 좀 주변에서 쌀 디저트 구하기 어려우시니까 좀 택배 배송도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하는 다리로 더 활성화되도록 네, 더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디저트들도 같이 연구하고 더 많이 알려나가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이렇게 젊은 나이 때부터 뭐 여성, 남성 다 상관없이 젊은 나이 때부터 자신의 길을 찾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 결과 박가영님처럼 잘 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네.